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4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급변하게 바뀌고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임팩트 있게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하면서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그동안 글로벌 증시는 계속 오르는 동안에 한국은 계속 빠지고 사실 이런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저평가라고 한들 거의 10개 중에 9개가 테마주 제외하고 몇몇 방산주 또 몇몇 종목들 말고는 뭐 이틀 전에 올랐던 종목 하루 이틀 뒤에 폭락하는 종목들도 너무 많고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은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테마주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정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총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하루라도 맘 편할 날이 없잖아요. 정말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내 주식 언제 올라가나, 이거 끝도 없이 떨어지고 희망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또 1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한 열흘 정도나 한 2, 3주 정도를 그 시기에 주식을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고 2차 전지를 거의 개인 투자자가 다 들고 있었는데 이젠 안티만 남았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그야말로 2년 이상 장기 투자, 3년 이상 장기 투자, 또 10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80%, 90% 된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끄러울 때 하는 게 맞는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미국 지수가 폭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미국이 8배, 9배가 비싼데 또 워렌 버핏 지수가 200이 넘어갔다고 계속 경고를 했죠. 100 넘어가도 고평가라 그랬는데 결국은 폭락을 했잖아요, 미국 주식이. 그러면 그동안 수익 났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또 미국 주식이 지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는 나서서 미국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빚으로 자산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끝도 없이 부채를 찍고 돈을 빌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흑자를 내면서 주가가 내려와서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 수렴이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미리 막 10배, 20배 오르고,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 그 흑자 폭이 커질 것 같으면은,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될 것 같으면은 뭔가 임상이 성공할 것 같으면 미리 막 10배, 20배 올라 있고, 지금 실적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적자가 수백억, 수천억이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지,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이 용이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데,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동안 달러 패권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끝없는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된다, 이거 어떻게 빚을 갚냐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동안에 미국과의 FTA 협상으로 인해서 무관세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성공시킨, 미국이 주둔을 해서 또 예전에 6.25 때도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사실 공산국가가 안 된 이후에는 미국 도움이 컸어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그걸 도와주고 나서 미국이 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가져간 것도 많지만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이득을 많이 봤는데 우리는 관세가 없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만큼의 혜택은 줄어들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혜택을 많이 줬던 걸 뺏어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미국이 관세를 많이 때린다고 하면 남들보다 적게 관세 협상을 해서 이득을 보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중국 안 합니다. 유럽보다도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달러 지수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가도 높다 보니까 계속 미국 쪽으로 주식을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우르르 들어가서 고점 다 사주고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주식의 하락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주식이 절대 못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우리가 반등을 하더라도 당연히 일생일대 하락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영업 적자가 끝없이 나는데 그 기업이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부채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는 따라야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미국에 전화해서 서로 다른 나라보다 관세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앞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도 폭락하고 한국 주식은 오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화가 난다는 거죠. 유럽이나 중국, 심지어 홍콩, 미국이 저렇게 오를 동안에 어떻게 작년 한 해 또 올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냐.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선 정국이에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도 매우 많은 상황이고 성장률은 꺾였지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선진국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대처를 잘 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도 당연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관세 때리는 거는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미 의미가 없죠. 124% 뭐 140% 이렇게 때려놨는데 의미 없어요. 이제 서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겠죠? 저렇게 하면 무역이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사태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급등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달러 지수가 폭락해야 돼요.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시장이 겁이 나서 우리가 이번에 뭐 주식 살 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나라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계산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나라를 먼저 때렸다는 게 트럼프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너무 싫지만 생각이 들거든요. 캐나다, 멕시코부터 때렸어요. 어떻게 우방국한테 이러냐. 심지어 모든 나라를 통해서 미국은 적자를 많이 보는데 서비스 이쪽을 빼고는. 근데 심지어 흑자를 내고 미국이 흑자 내는 호주한테까지 관세를 10%를 때렸거든요. 이걸 뜻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지켜주니까 돈 내라. 그리고 흑자 폭이 너무 적다. 너네도 10% 내. 이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브 전쟁이 저렇게 있고 중국이 앞으로 대만을 쳐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관세가 아니고. 그쵸? 우리나라 예전 시대 때도 우리가 뭐 시장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뭐 조폭들이 무슨 세금 걷고 하듯이 미국이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흑자나 적자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흑자가 많이 내면 더 많이 내라. 적자를 보는 나라한테도 받겠다고 하니 그 의도예요. 그러면 그 의도에서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똘똘 뭉쳐서 하려고는 하지만 중국이 지금 뭐 스페인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관세 많이 많은 나라 통해서 협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힘을 합쳐보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연히 중국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중국에 붙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가 싸우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겠죠.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유통회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뭐 우리가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어떻게 됐죠? 다 철수했잖아요. 한국 여행 가지 마. 한한령 내려. 10년 동안에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복을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중요하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한다는 논리거든요. 왜? 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 우리 음극재나 양극재 중국이 독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눈치를 보려면, 관세 적게 맞으려면 중국하고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전지 세계 2등은 한국입니다. 그럼 2차 전지는 그 안에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난리통에 2차 전지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락 안 하고 있습니다. 다 회복하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 그렇죠? 이 논리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하고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중국이.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관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하고 중국도 미국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은 걸 어디서 뜯으려고 하겠어요? 또 한국에서 뜯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치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 일단 3개월 유예가 내려졌고 중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세게 싸우는 그 과정에서 득을 볼 수 있는, 또 테슬라가 저렇게 전 세계 불매운동, 캐나다 국민들은 이제 넷플릭스도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2018년 불매운동하고 똑같아.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훨씬 심한 상황이죠. 나라를 뭐 빼앗아 갈 것처럼 하니까. 당연히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유럽 판매, 뭐 미국 자체 내에서도 절반이 있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차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은 내부에서는 중국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국가잖아요. 반대하는 당이 없어요. 시진핑 마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예전에 김정은 부럽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도 반대 못하니까. 아마 푸틴도 부러울 거예요. 아무도 반대 못하니까.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절반은 반대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불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관세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이득을 볼지 몰라도 판매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현대차가 치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회를 엿보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아니면 제품의 품질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일단은 달러 약세, 그거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표층은 굉장히 중산층 또 이 많고 바이든 대통령의 표심은 부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 미국은 이제는 영원히 서민이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집값도 몇 년 동안에 몇 배가 올랐습니다. 자산 재분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도 아니고 부동산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울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 쪽은 내려왔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상황에서 애도 안 낳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남아의 어떤 나라들도 태국도 이제는 2명이 안 되죠. 유일하게 또 뭐 베트남 좀 될지 몰라도 뭐 라오스 같은 국가는 4명 가까이 아직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집값 너무 비싸 못 삽니다. 우리 1억이라는 돈 옛날에도 비싼 돈이었어요. 예전에도 차값은 1억이었습니다. 2년, 10년, 20년 전에도 비싼 차는. 지금도 1억이에요. 비싼 차는. 차값은 안 올라요. 떨어집니다. 집은 어떻게 됐죠? 1억이 몇십억이 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사나요? 가망이 없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우리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요새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줘가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민 정책 관련주라든지 출산 관련주들이 앞으로 유망한 거예요. 일자리 관련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실 거예요. 국채 달러가 이제 미친듯이 매도가 되고 있네. 금리는 인하될 건데, 왜 채권 금리가 오르지? 왜 채권 가격이 폭락할까? 달러 지수도 폭락하고, 이거 안전자산 아닌 거 아니야? 아니죠.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중국이 매도하는 거예요.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자 5%짜리 채권 했는데 새로 발행되는 게 7%짜리다. 그러면 5%에 발행된 채권은 폭락합니다. 원래 1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5%에 주기로 해놓고 내가 100원짜리 95원에 샀어요. 그쵸? 근데 다음에 사는 거는 100원짜리를 93원에 살 수 있는데 95원에 산 건 폭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미국은 금리가 내려갈 건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있냐. 지금 요거는 반드시 맞는 거예요.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걸 명심하세요. 요 시기, 격변, 풍랑과 같은 이 시기가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게 맞지만 중국이 미국이 아픈 부분, 채권에 대해서 건들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를 팔아제끼잖아요. 이 2달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국일 거예요. 저렇게 채권이 폭락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일시적인 압박으로는 우리가 안전자산을 찾아 떠나잖아요. 우리 금도 지금 안전자산에서 급등을 하고 있지만, 금 안전자산이지만 주식 오를 때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전자산인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달러 폭락할 때 금이 마지막에 또 오르고 있지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금값 예전에 한 돈에 5만 원 하던 게 60만 원이래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막바지에 우리 금 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작년 12월 달에 뻔히 경험했잖아요. 코인.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코인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죠? 반토막 넘게 났죠. 알트코인은 70% 떨어지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한국 팔아라. 저점에 다 집어던지고 갔더니 미국 주식은 더 많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거. 결국은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왜 지금 막 불안해서 이러느냐?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채권 ETF 하지 마세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에서 레버리지 상품만 사고 채권도 ETF가 하기 쉬우니까 ETF를 하거든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장기적인 걸 채권이라 그러는데, 금리나 이런 달러 같은 걸 비교하고 할 때도 다른 나라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되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워낙 강세되고 있어요. 미국 달러 약세를 원해요. 트럼프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죠?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 러우 전쟁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물가 오를 때 안전자산은 미국 자산이다, 달러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를 서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러우 전쟁도 어쨌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 안전자산이 뭔가?
금인가? 금도 같이 올랐어요. 그동안 은도 오르고 자산 오르고 물가 다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워낙에 저평가라서. 우리가 달러 보유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약세로 계속 가게 되면 미국이 좋을까요? 아니죠. 중국이 위안화 약세한다고 하니까 그 전략으로 또 나올까봐 하지만 지금 그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관세가 120%, 14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 엔화가 강세예요. 그쵸?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오히려 엔화 강세가 더 심해질 거고, 그동안 저평가가 심했던 오히려 유로화,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 되겠죠. 왜? 전쟁 때문에 달러만 사모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달러 약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주식 투자할 때는 미국 달러가 강하면 유리한 거고, 왜? 그냥 주식은 손실 보든 말든 달러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할 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평가 자산이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원화 대비했을 때. 근데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것도 주가가 엄청 바닥에서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 해소, 공매도 재개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쇼커버가 들어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단 미국이 엄청 폭락했을 때는 연동이 됩니다. 엄청 폭락했을 때는. 근데 1, 2% 폭락은 이제는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에 따라서는, 그 종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또 이제 채권 얘기 마저 하면, 채권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만기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채권을 하세요. 증권사에서. 하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년째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채권 ETF 하자. 금리 미국 인하할 거다. 저렇게 가면 미국 부채 너무 높아지고, 미국은 심지어 영부채 사주라고 지금 협박할 거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응? 미국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하는데, 그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나라 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금리 내려라 하고 앉아 있는 거고, 결국은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실 때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한다면 10년을 투자보고 5%짜리를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건 손해 안 봐요. 일시적으로는 내 계좌에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만기에는 반드시 내가 원금 보장이 되고 5%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금리 내릴 거니까 채권 ETF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 금리 이제 인하되면 채권 가격 오를 거니까 ETF 해야지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저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회방 놓고 일본이 파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엔캐리 청산 얘기하는데, 예전에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그 얘기 나왔지만, 그때 오히려 일본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고 위험자산을 샀어요. 그때 일본은 바로 V자로 회복을 해서 주가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왔죠. 오히려 일본이 문제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른 거에 대해서 화가 날 뿐이지, 미국 엔캐리 청산 나왔을 때 미국 채권에 투자한 돈이 전부 빠져나온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고 채권금리 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막 이런 막판에 설거지 파동에서 그렇거든요. 설거지 파동에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은 맞아요. 채권금리가 내려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채권금리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물가도 완전히 잡히고 있는 게 맞는데, CPI, PPI도 잘 나오고 있는데도 채권금리가 안 떨어져? 왜 그러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중국하고 지금 125% 관세, 140% 관세했는데 서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수입 대상으로는 새로운 관세 발표하면서 미국 제조 공장에 있는 주식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물가는 잡혔는데 왜 주식이 폭락하고 왜 안 움직이지? 왜? 사재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번 CPI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두 달 뒤에 나오는 CPI를 봐야지.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물가 결국 잡힌다. 일시적인 거다.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게 맞냐?
우리가 사재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관세가 딱 들어맞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CPI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근원 CPI도. 그럼 그때는 올라가겠지만 일시적인 사재기로 인한 건 소화가 되고 나서는 소비자들은 갑작스럽게 왕창 오른 가격에 그만큼 살까요? 안 사죠. 그럼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오는 거고, 그쵸?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게 될 거예요. 물가 안 올랐다.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에너지 가격 폭락한 거 안 보이냐? 수요가 줄어서 에너지 가격도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좋았던 중동도 이제는 호황이 끝난 거예요. 코로나 때 호황을 입었잖아요. 그쵸? 그럼 유가도 떨어지고 다 에너지 가격 잡히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자산가들, 고액 자산가, 내가 재산이 많고 미국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또 퇴직연금 떨어질 수 있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들을 감내하는 게 또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관세가 서 무역이 단절되면 내 일자리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들도 힘들겠지만 서민들은 또 힘들어지고 물가가 미국 소비자들이 오른 가격에 또 사야 되니까. 근데 그 오른 가격에는 많이 안 사게 돼요.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무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기는 될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틈새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2차전지 또 미국의 공장 짓고 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있잖아요. 그쵸? 삼성 SDI 이런데 납품하는 뭐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 다 수혜를 볼 수 있어서 그 10일 때문에 주가가 급등, 그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쇼커버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품이 완전 꺼져 있고 개인들이 완전히 이탈됐고 심지어 이제 공매도가 없는 시절이었는데 공매도가 이제 5년 정도 주식하는 분들은 공매도 원래 모르잖아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까지 공매도 하게 해놨어요. 공매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쇼커버 들어와서 급등하면은 무서워서 처음에는 환매수 안 하다가 공매도 하면 떨어져. 이러다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은 미친 듯이 오른 가격에 다 쇼커버 쳐야 돼요. 안 그런 적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50% 넘어도 하루 만에 AMC 같은 경우 이런 밈 주식 같은 경우 하루에 100원짜리가 2,000원에 거래하고 이래요. 2000%. 손실이 공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수익이 무한대죠. 내가 뭐 100원에 사서 뭐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무한대인데 손실은 딱 100% 정해져 있는데 근데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빚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 수 있는 게 공매도예요. 그래서 공매도 지금 2차전지 때리고 나서 주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아니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공매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대차장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데도 주가가 폭락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막판에 쇼커버링 들어오면은 외국인들 막 쇼커버 쳐버리면 그냥 후루룩 올라가는 거예요. 공매도를 그래서 정말 어느 위치에서 해야 되는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올라있는 기업들은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그 올라있는 기업이 언제 유증을 할지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 몇 개 오른 거 뭐예요? 테마주 아니면은 뭐죠? 테마주 오른 다음에 안 내려온 적 있나요? 그 당시 때는 막 올라가죠? 왕창 오르면은 공매도 쇼커버 치고 난 깡통 내고 다시 주가 내려오면 공매도도 소용없는 거예요. 못 버텨요. 반대매매 때문에. 계속 돈 넣어야 되는데 안 돼요. 공매도도 올라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잠깐 올라다 떨어져야지 버티다가 공매도도 수익 나는 거지. 확 올라버리면 이제 나 청산당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우리나라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대선 전국에 그쵸? 그리고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났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부양책이 꼭 대선 전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이 이제 그 관세를 때리게 한 부분에서 이번에 관세가 없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품 팔아가지고 100원 벌던 회사는 무조건 이제 관세에 따라서 뭐 80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 신뢰를 잃었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 약세가 될 거고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했지만 미국하고 무역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 하지만 울며 겨자 맞기로 해야죠. 미국에 수출 안 하면 어떡하나요? 미국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되는데 이만큼 벌던 거를 이렇게 확 줄어들고 너네는 기축통화니까 적자 봐도 당연해. 하지만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미국 부채가 많아서 이번에 다른 나라에서 다 세금 걷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똑똑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많잖아요. 가전 쪽은 LG전자가 세계 1위죠. LG전자, LG이노텍, 현대차, 기아 그동안 혜택은 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자동차 가격이 미국에서 싸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FTA로 인해서 무관세이기 때문에 정말 혜택을 많이 준 건 맞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기술 경쟁력이 있고 미국의 공장까지 투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는 당연히 관세가 적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 테슬라도 불매운동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물가 올리면 안 되니까 아마 또 트럼프가 얘기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만큼 벌던 거 이만큼은 아마 못 벌 거예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만 지금은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근데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을 트럼프가 원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을 올리지 않은 부분들이 또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만 미국의 공장이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이 있고 또 우리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에 아주 세게 두드러 막 하진 않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또 너무 심하게 초반에 해놨지만 지금은 또 거기서는 협상을 좀 잘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는 관세가 좀 조정이 된다든지 베트남 지금 저렇게 관세 왕창 두드러 맞아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뭐 아이폰 가격이 몇 배가 올라간다느니 또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어떡하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호재가 작용돼서 반등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을 빚으로 계속 갚아가지고 주가가 올라있던 상황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또 일자리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줄 테니 그거 해줄 테니까 수출하게 해줘. 그 대신 우리나라 지켜줘. 이런 식으로 협상이 돼서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나 일자리는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또 유럽이든. 그래서 미국은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달러가 폭락한다고 있어서 달러가 안전자산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발행하는 국채금리가 지금은 고점일 것 같은데 지금 저 금리 내린다는 얘기 너무 오래됐는데 해도 물가가 잡히면 결국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미국 장기물 국채를 사실 분들은 만기까지 갖고 있는 상품을 해라. 그리고 채권 ETF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매일같이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쉽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증권사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단 또 미국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달러 약세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축통화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손실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될 경우에는 한국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반등을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호재 나오면 반등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2배짜리 롱 무슨 뭐 팔란티어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 쪽에 올라갈 때 그게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보다는 대다수 종목들이 잠깐 올랐다가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시 완전히 폭락한 다음에 또 연타석으로 폭락은 잘 안 해요. 한 두세 달 정도는 또 별일 없이 폭락할 거야 계속 생각하는데 또 횡보하다 오르려 그래서 거기서 또 손실 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확 빠지고 한번 세게 이번 주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다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왜? 이제부터 관세 협상에 대해서 호재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하고는 이제 서로 보복 관세는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협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협상했네, 어느 나라에서 협상했네 하면서 한국도 협상했네 이러면서 수혜를 본다 그러고 주가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엄청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협상한다 그럴 때 주가 오를 때 저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는 워낙 조선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미국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냅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을 끼는 거지 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될 것 같으면 미국에서 다 투자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다 그럴 때 주가가 오른다. 그쵸? 대선도 하기 전에 오른다. 우리는 대선 전국이다. 그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그렇다면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이 부지런히 회복을 해서 안 오른 종목들이 호재를 통해서 2차 전지도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주 그거 올라가면서 나머지 양극재 삼성 에스테,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SK 하이테크놀로지 대주전자재료부터 해서 수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포스코 그룹주 100조 날아갔나요? 에코프로 그룹주 100조 날아갔나요? 100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쇼커버가 터지면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반토막 나듯이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난리통에 떨어진 부분들을 회복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러면 여기서 걸려들면은 두세 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 2차 전지 장비주 이런 것들에 흑자 나오는 기업들 주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가 수혜를 보냐 하면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거고 현대차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거고 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체가 너무 저평가라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미국 공장이 있어서 예전에 부품주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많죠. 하지만 지금 PBR이 0.23배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그럽니다. 지금 손실을 치고 매도할 수준 자체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종목들이 올라가진 않아요. 실적이 아무리 좋고 저평가니 뭐니 해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오래 기다린 분들이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세에 대해서 맥스를 두드러 맞은 게 25%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방위비 협상, 알래스카 이런 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 호재를 통해서 확 올라가겠죠. 테슬라가 주춤할 때 그 호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틈새 시장 공략한다면 반드시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철강주 올랐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중국이 또 감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쿼터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예전하고 다르게. 그쵸? 그 부분 또 주가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DX, 스틸리온 막 2배씩 오르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를 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버텼다. 대만, 일본 막 급락 나오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올라갈 때 옵션 만기였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막 억지로 눌러놨다가 목요일날 확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포지션이 이제는 원화 강세로 됐다. 그럼 우리나라 다다음 주 주식 걱정 없다. 바닥에서 모든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 올라간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 90%의 차트하고 똑같은 가장 많이 떨어진 2차 전지가 중심을 잡을 거고 대장주가 우리가 중심을 잡을 거고 또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에 최악을 찍은 것보다도 관세 때문에 더 폭락했던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 가격 위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테슬라 결국 꼬라박잖아요. 그쵸? 미국 주식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요. 지금도 고평가예요. 거기는 단타만 쳐야 돼요. 이제는. 미국은. 우리나라는 저점에서 한두 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때 확 오른 다음에 위에 우리 한 두세 배 오르면 그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 주식이 계좌가 회복이 됩니다. 상도 치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쇼커버가 터지면 그래서 대차장고 확 늘어났네. 공매도 확 늘어났네. 폭락 안 했어요.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또 지수가 이번에 대선 전국에서 올라가고 트럼프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급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중국 협상이 우리나라가 남아 있어요. 지금은 중국 수혜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거기 가서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저평가, 공매도 쇼커버링, 또 미국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세 올리는 거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채권 금리는 결국 안정화된다. 미국 물가 다다음 달에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사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격에 높은 가격엔 앞으로 국민들이 소비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다 내려갑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결국 채권 투자하실 분들도 일시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 올라가서 채권 가격 폭락했지만 채권을 아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익이 돼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부채가 줄어들고 채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가 잡히면서 소비는 약간 위축이 되면서 기업들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주가는 떨어져서 밑에서 수렴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채권도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채권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가 잡히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저력이 있잖아요. 세계 1등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전자, 뭐 해운, 조선, 뭐 2차전지, 도대체 뭐 바이오도 요새 잘하고 세계에서 1등이 몇 개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세를 맞는 거에 대해서 중국 편은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요?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중국이 투자하는데 전부 다 동남아가 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교류를 끊어버리고 한한령 내려버리고 서해 무슨 뭐 물고기 우리 어업하는 것도 방해하고 뭐 하는 우리가 뭐 따질 수 있는 게 있나? 인도는 아주 중국하고 앙숙입니다. 거기 서로 핵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도 인도는 못 건드려요. 인도는 미국 쪽에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베트남도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을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베트남도 협상하게 되면 그 베트남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은 당연히 다 올라야 되겠죠? 관세가 저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2차 전지를 왜 제가 많이 말씀드리냐 하면 2차 전지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종목들은 가망이 없어요. 2차 전지와 관련 없는 섹터는 전쟁 관련주, 조선주 라고 보시면 돼요. AI도 상관없어요. 왜냐? 반도체 오를 땐 2차 전지 못 갑니다. 반도체 AI든 우리 AI 반도체든 바이오든 실적 안 나오고 정말 기술력이 없는데 주가 많이 올라있다? 유상증자 때릴 거고. 왜 우리 2차 전지 2년 전에 광산하는 종목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정말 기술력 있고 광산이 정말 있는 기업은 살려야 되겠죠. 당연히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제가 청와대 청원하는 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럼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상폐시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대기업이라고 유상증자 하게 해주고 기술력이 있는데 예를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광산에 뭐가 실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는 게 요거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는 상폐시켜버리면은 노력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상장 폐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많이 피해보는 거는 모두 개인 투자자예요. 2차 전지 투심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모든 걸 공평한 잣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쇼커버가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이 버린 종목이겠죠. 그게 바로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대기업들이 100조씩 날아간 상황에서 당연히 몇십 조는 회복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우리가 2년 동안에 주가가 오르고 나서 주가가 확 오르고 나서 못 간 게 뭐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서 다 떨어졌는데 건설이 못 갔어요. PF 대출, 금리,
또 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제 자재값 다 내려갑니다. 유가 폭락하고 자재값 내려갈 거기 때문에 건설은 부동산 오를 때 오른 게 아니에요. 건설은 해외 쪽 건설, 그리고 국내도 분양은 어차피 건설사야 뭐 가격 깎아서 분양하면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서울 쪽에 대해서 건설 같은 경우는 요새 건설은 폭락 안 합니다. 당연히 건설은 되겠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여긴 좋게 봅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주 뭐 육아 정책, 뭐 일자리 창출 요런 것들, 아니면 AI 쪽도 진짜 실체 있는 것들 말고는 다 영업 적자 너무 많고 부채 너무 많아요.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실체가 있고 독점이고 또 부채가 없고 또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부채가 많고 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모든 산은 넘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밑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강의를 2번, 3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못 살리면 채권 투자하는 거, 환율, 또 미국, 우리 아무리 지금 미국이 저래도 우리 미국 국채 살 거예요. 안전하니까 살 겁니다. 결국은 사게 돼 있어요. 왜? 지금도 호시탐탐 미국 금리 내린다고 채권 투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투자하고 싶으면 우리가 증권사 가서 들고 갈 수 있는 채권을 하세요. ETF 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 미국이 확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막 내 거 폭락하고 못 견디니까, 또 미국 인버스를 하더라도 3배짜리는 단타로 보시고 한 배짜리를 들고 가면은 미국이 결국 떨어지면 수익이 반드시 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오를 때마다 단기 폭락이 심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여기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폭락하면 좀 당분간은 좀 오르려고 하는 종목도 나오겠다 라는 상황의 안정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이 좀 한 3개월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또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대차증권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꼭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채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미국 물가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지금 뭐 물가 6% 7% 뜬다 이런 거는 사재기업 당연히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재기 물건 떨어지고 나면은 그 가격에 못 사는데 그만큼 소비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은 수혜를 또 볼 수 있게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하고 그 다음 중국하고 협상을 대비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 올랐어요. 그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이제 조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장대봉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이렇게 폭락하고 완전히 폭락하고 뭐 급등하고, 그럼 여기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나스닥도 요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요렇게 돼서 또 요렇게 급등해서 안 갑니다. 또 요렇게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또 이렇게 지질거리면서 요렇게 밑에 내려와도 이게 하나의 쌍바닥이 될 수 있다면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미국이 그래도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 일시적으로 트럼프가 또 약간 물러선 부분도 있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원할 준비돼 있다고 했고, 그러면은 그런 걸 믿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 달러 급하게 막 매도 안 까도 되겠네. 금리 이제 급등 안 하겠네. 분명히 일시적으로 물가는 올라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일시적으로 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려갑니다, 물가는. 그리고 유가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한국에 또 저력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한국 주식 올라야 됩니다. 한국 주식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밑바닥에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각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화폐 강세로 이제 될 수 있는,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달러만 모으던 시절은 이제 저물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어차피 차트 안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뜰 수 있는 요새 유통업체들도 저는 내수주 좋게 봅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봐요. 유통주라든지 요새 이마트 좋잖아요. 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연결해서 보는 종목이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해가지고 또 라오스에서 LVMC, 현대차, 기아차 해가지고 점유율 50% 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이 유일하게 자동차 회사 중에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7년 만에 찍었죠. 부채도 5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요새 이마트 주가도 괜찮아요. 이마트 주가도 요새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해가지고 이마트가 요새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해가지고 라오스에 지금 난리거든요. 여기 그 이마트 뉴스 보시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요거 지금 라오스 쪽에서 이마트가 지금 대박이라고 해요. 싸이버거도 지금 라오스 진출했죠. 코라오하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요거 라오스 매출이 대박이네 해가지고 MZ 우르르에서 2개월 만에 중대 결단해서 이 노브랜드 여기 이마트하고 저 LVMC하고 합작법인 해갖고 지금 여기 계속 이마트 연내 라오스 세 곳에서 출점하고 라오스 편의점 자체를 코콕마트로 2,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아예 독점이거든요. 이게 쇼핑몰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에 큰 모멘텀이 7월 달에 있어요. 뭐냐? 전기차 충전소 들어가고요. LVMC는 전기차 충전소도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도 라오스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 충전소 들어가고 이마트 들어가고 한국 기업 60개가 들어가는 대형 쇼핑몰이 3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사업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제조업 기업이 약해서 생필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월 매출 이 라오스에 생긴 이 노브랜드 한 개가 우리나라하고 매출이 똑같아요. 국민소득은 18분의 1인데 그래서 초대박이 나고 있어서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가 해외 쪽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라오스는 전부 다 LVMC랑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요거 보시면 돼요. 이제 7월 달에 쇼핑몰에 예전에 이제 다 계약을 했거든요. 2023년에. 근데 태국 기업 들어가고 한국 기업 이제 대기업들 있죠.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다 들어가고 한 63개 기업 정도가 이미 이제 본촌치킨, 뭐 삼원가든 뭐 여기 우리 아는 기업들 다 들어갑니다. 키즈카페 해가지고 지금 라오스는 한류 열풍이니까 그래서 여기 LVMC 홀딩스는 이 KR모터스 매각 이야기도 항상 나오고 있어요. 요새 여기 뭐 또 수급 들어오면서 그럴듯하더라고요. 투신도 들어오고 LVM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VMC는 한 가지 연봉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올랐던 이 가격을 회복을 해도 매출이나 이 코라오 그룹 자체가 매출이 2조인데 지금 LVMC 아직 자회사로 편입이 안 됐거든요. 편의점은. 만약 편입하게 된다면 매출도 옛날에 훨씬 뛰어넘을 거고 성장은 10배 이상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LVMC가. 외국인 지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요새도. 그리고 우리 LVMC는 지금 1704원인데 2000원 돌파할 때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때 돌파하면 지금 이제 실적도 이번에 역대 최대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 있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라오스 끼파 약세가 이제 긴 터널 지났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라오스 깁이 강세가 되면 차값이 3배 됐던 게 내려갑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지금 최고로 비싼 타이밍에 지금 영업 흑자, 부채를 전부 다 요번에 영업 적자가 원래 3분기까지 100억이었는데 180억 얻어가지고 한 번에 영업 적자를 흑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은 170억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400억 적자였어요. 하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근데 부채가 없잖아요. 이 LVMC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차장구하고 대차 거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공매도가 늘어나도 공매도 안 늘어가는 경우 없어요. 다 2차전지 공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보세요. 공매도 재개된 날 미친 듯이 43% 공매도 때렸는데 11만 9천 원에 11만 원대 다 공매도 때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 13만 8천 원 찍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엄청 손실을 보고 있다. 공매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워낙 강세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난리통의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달에 지금 10% 오르고 있고, 지금 요번에 떨어졌던 거는 제가 반드시 바로 회복한다 그랬지. 바로 회복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쇼커버 들어오면 120에서 위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LVMC, 포스코 퓨처엠 대기업,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 못 가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 이렇게 잘 가는데, 사상 최대 적자 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우건설이 못 갔거든요. 전 대우건설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요. 거래량 없이 빠졌고, 이렇게 안 떨어진 종목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여기도 쇼커버가 들어오면 세게 간다고 저는 봐요. 내수주, 건설주, 뭐 재건주.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도 이렇게 정책 관련주로 거래량이 붙어서 가니까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정책 관련주나 뭐 인맥주 말고 정책은 그래도 육아 정책, 지원 이런 관련주는 꼭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기업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베트남 호재 나오면 요번에 떨어진 거 회복하러 갈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 올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조선주는 여전히 뭐 삼성중공업 무슨 조선주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방산주는 요번에 올라갔을 때 거의 방산주는 이번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을 짧게 찍는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덧 오늘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3번 꼭 시청을 해주시고, 오늘 제가 총정리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말 바꾼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건 바로 회복한다. 정말로 힘든 거, 관세 때린 거, 트럼프, 공매도 재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 전국, 이제 힘든 거 다 지나갔어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갈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갈 때 못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원화 강세로 됐어요. 저평가가 됐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하락이 일시적으로 조금씩 나오더라도 미국은 아주 세게 싸우는 건 트럼프가 약간 물러서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중심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달러가 약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됐다, 같이 이겨내보자 라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고 많이 공부하고 총정리해서 딱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따뜻한 댓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힘들 때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꼭 웃을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는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사랑합니다.